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9월장은 8월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연출되곤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시장에 매수 시그널이 강하게 나올 만한 반등이죠. 그런데 그 시기를 예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계속된 고민이 이어질 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나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생활자금이 아닌 오로지 주식시장을 투자하거나 혹은 내 계좌에 남겨두는 자녀 현금으로 두거나 선택지를 주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소위 말하는 추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종목을 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현금 보유로 둘 것인가? 그러다 보면 내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에 대해서는 조금의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묻어둘지 아니면 사면서 기다릴지 팔면서 기다릴지 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최대한 저희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정보들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장이 어땠는지 전일장 증시 다이어리 살짝 정리할게요. 눈에 띄는 종목군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HLB, 이쪽이 좋았던 쪽이고요. 파란색 글씨는 당연히 좀 부침이 있었던 쪽인데 좋았던 쪽에서는 HLB가 단연 돋보입니다. 3주간에 80% 넘는 상승을 기록했더라고요. 또다시 찾아온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입니다. 중국에서 이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이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어제 급등하기도 했었죠. 코스닥 2위권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수년 전에 HLB 리보세라닙 이슈 기억이 나네요.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주가 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단숨에 갔었던 그 기억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부침 역시나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투자를 더 쉽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차마 HLB엔 손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일단은 HLB 특징주로는 자주 눈에 띕니다. 철강주도 어제 괜찮았죠? 중국의 철강 생산 약화됐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 그리고 포스코가 글로벌 동정업계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 등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고요. KH바텍이요. 코스닥에서 이 외국인가 기관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동반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KH바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폴더블 이슈가 뜨거웠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고요. 저희 다녀쌤의 종목이었기도 했죠. 세경하이테크 어제도 또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박진섭 어드바이저의 종목이기도 했던 더블 추천주였던 만큼 저희에겐 조금 세경하이테크의 흐름 좋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폴더블 필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매력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이슈도 어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했죠. 세계 최초로 핵연료 재활용 미국 승인을 받았다라며 그로 인해서 일진파워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박진섭 어드바이저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이야기 전략 나눌 거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이슈가 매일같이 더해지면서 그 테마가 한 3일간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힘 빠지는 이슈들은 어제 이 시간에 점검했었던 카카오뱅크, 블록딜 이슈 그 영향 받으면서 어제장 급락했죠. 수급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카카오뱅크였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도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어제도 부침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카 출시가 지연됐다라는 소식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시세가 요즘 영 꺾여 있는 상황인데 SKC 어제 좀 많이 밀렸고요. 삼성 SDI도 그간 흐름 대비해서는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남양유업도 이슈가 있었죠. 경영권 매각이 무산됐다,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 어제 부침 겪었고요. 크래프톤 좋았었어요. 참 좋았고 웃었고 52주 신고가 기록했었는데 50만 원권 넘어가고 부담이 됐을까요? 어제장에선 조금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잡혀있는 종목들인데 이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고민할 거고요.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도 일부 챙겨볼 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일정들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 거기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월 7일에 현대중공업 공모청약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하이드로젠 웨이브가 개최됩니다. 계속해서 수소 관련한 이야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날 수소기업 협의체 공식 출범되고 세계 폐암학회, 이것도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상당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 좀 영향받을 종목이 없을까 체크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토스뱅크 출범합니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인증 관련주, 보안 관련주 한 번씩 들썩일 때도 있죠. 이 또한 점검 필요하고요. 9월 9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번에는 조금 시장 변동이 크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10일입니다. K-뉴딜 지수 이 5가지 구성 종목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SKIT가 들어가고 첨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미 대략 들어가고 나오는 종목들은 밝혀졌던 만큼 요거 염두에 두고 수급적인 변화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포인트고요. YM텍 추가 상장, 증시에 입성하게 되는 날이니까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정들 체크해 봤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섹터는 이렇게 해요. 최근에 요란한 상승을 기록했던 섹터랑 조용하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네? 라고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섹터 이야기입니다. 요란한 상승 쪽은 떠올리시면 몇 가지 지나가지 않습니까? 폴더블, 수소 혹은 이들 종목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알루미늄 박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련한 종목 얘기 참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 왠지, 왜 이렇게 관심을 받았는지 그걸 조금 빼놓고 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정리를 해봅니다. 박이 뭐길래? 집전체입니다. 2차 전지 박은 양극, 음극의 집전체인데 그동안 음극에 들어가는, 음극재에 활용되는 동박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관련한 종목은 SKC,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에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양극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동박이 뭐 한 5%다 그러면 이게 한 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평가돼 있어. 알루미늄 박도 어차피 쓰이는 거잖아. 앞으로도 계속 더 쓰일 거고. 그러면 관심 가져야지. 이런 증권가 리포트가 8월 27일 교보에서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박 알고 보니 핵인싸라는 타이틀.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이 됐었는데요. 알루미늄 박 관련한 시장의 종목으로는 DI동일, 사마알미늄, 동원 시스템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루미늄 박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소재 가격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2차 전지 가격 내에서 소재비가 한 61%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모듈 15, 전해액 13, 분리막 15, 음극재, 양극재 쭉 가고 알루미늄 박 2%, 동박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것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한 종목들이 줄줄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거 뭐 있나? 하다 보니 알루미늄 박이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자, 알루미늄 박도 쓰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알루미늄 가격이 10년째 계속 올라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가격 역시나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 만연한 상황입니다. 일단 알루미늄은 30년까지 약 15배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알루미늄 박이 어디에 쓰이는가? 생각보다 우리 집 찬장을 열어봐도 많습니다. 두유 패킹 혹은 스프 패킹, 오뚜기 제품들 이런 패킹되는 있죠. 그것도 전부 다 포장재가 알루미늄 박이고요. 약국 가서 약 지어주는 약 제약집 포장재도 알루미늄 박입니다. 태양광, 2차 전지 등에도 쓰이고 있지만 일상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런데 2차 전지 시장이 개화하면서 결국에는 알루미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2019년 대비해서 약 14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루미늄박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 밸류체인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재료, 정제 가공하는 쪽은 조일 알미늄 등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품을 또 만들어내는 쪽이 디아이동일, 삼알미늄 등이 있습니다. 구리만큼 귀한 알루미늄인데 우리 지금부터 알루미늄 잘 체크하자라는 게 그 증권가 리포트의 주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최근에요. 어느 정도 상승률이었나 한번 볼까요? 보시면 최근 2주간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삼알미늄 57, 조일 알미늄은 뭐 정치적 예슈도 살짝 섞였어요. 99%, 남선 알미늄 15%, 동원 시스템즈 32%, DI 동일은 최근 2주로 추면 되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 그런데 6월부터 치면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죠.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 한상혁 과장이 5월부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알루미늄 종목들이 어제장에서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삼알미늄 떨어졌고요. 조일은 올랐지만 살짝 빼두고 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DI 동일, 동원 시스템즈 모두 부침이 있었습니다. 앞선 리포트대로 나아질 거고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을 끌고 간다면 어제의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테고 만약에 난 단기적 매매 대응만 할 거야. 그러면 어제 하락에서 오늘 또 살짝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템을 골라봤고요.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데 집중하고자 전략을 나눠볼 겁니다. 잠시 후 전략가분을 모시고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눈에 띄는 상승을 기록한 쪽이었다면요. 반면에 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던 쪽이 바로 카지노주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 대비 좀 선전했죠. 리오프닝주 내에서 나홀로 상승을 기록했더라고요. 파라다이스 2%, 강원랜드 1%, GKL 3%. 아주 강하게 올라갈 만한 힘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동반한 빨간 불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최근 9거래일간의 상승률을 봐도 다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용히 선전하고 있었네 라는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라는 게 참 중요하네요. 기대보다는 조금 나았다라는 것. 바로 8월에 이 파라다이스 관련한 실적 내용이 어제장에 아마 힘을 실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넘겨볼게요. 홀드율 이슈도 있었는데요.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요. 6월부터 카지노주 전반이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올라올 때 많은 기대감을 안고 혹시나 샀던 분들이라면 이 기간이 굉장히 속상하고 처참했을 텐데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어찌됐건 최근엔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매매 전략이 고민되는 시점인 거죠. 어제 나왔던 이슈 그럼 점검을 해볼게요. 파라다이스 홀드율이 개선됐다라는데 사실 지금은 고객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홀드율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8월 카지노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하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나름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렇게 환호할 상황은 아니다. 그냥 홀드율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다. 7월에 3.4에서 8월 31%로 올라왔다. 이것은 고객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고객들이 와서 돈을 좀 잃은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출입이 자유로운 강원랜드 그나마 긍정적이다라는 분위기 나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그럼 증권가 내용을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가봅니다. KB, 강원랜드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 지금 보자라는 의견을 가장 최근에 냈습니다. 목표 주가 36,000원.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로서 가장 빠른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투자에서는 3분기 성수기 규제 완화 시 V자 반등도 기대된다. 규제 완화 시 사회두기 거리가 좀 완화될 경우에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저희 시간 이 많은 출연자분들이 전략 주실 때 한 2주 전부터 리오프닝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김진만 팀장님도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도. 그래서 이들 종목도 그 관점에서 포트에 넣어도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셨으니까요. 곧장 전략 이어가 볼게요. 함께 자리 이동하시죠.
자, 이제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한 전략을 담당해 주실 분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셨나요, 이미?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뷰부터 살짝 먼저 짚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9월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또 생각보다는 어제장 보니까 그렇게까지 괜찮지 않을라나? 막 이런 고민이 많이 돼서 네. 어찌 보세요? 좀 미국은 잘 가고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계속 최고 이런 타이틀이 달리는 네. 건데 영 좀 박탈감이 있어서요. 뭐 근데 그 박탈감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맞네요. 무슨 얘기냐면 9월 증시 이제 한 2거래일밖에 안 했는데 썩 좋은 건 아니죠. 뭐 9월 1일 수요일에 소폭 상승을 했고 또 어저께는 또 1% 조정이 나왔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아시아 증시도 뭐 비슷하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증시도 만만치 않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계속 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부담돼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담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번 딱 올려주는 모습들을 2주 연속 보여줬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까지는 올랐지만 화수목 보면은 그냥 횡보, 뭐 종가상 뭐 상승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뭐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까지는 뭐 미국 증시 좀 기대를 해보지만 다음 주 노동절 휴일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초반에는 뭐 현재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게 인위적이든 뭐든 8월 마지막 날에 강하게 상승을 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약간 물량 소화 과정을 뭐 기간 조정 형식으로 다음 주까지 좀 주고 나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다음 주에도 만기, 선물은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뭐 변동성보다는 횡보세 그리고 나서 조금 한 3,200이나 3,200 한 초반, 중반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그랬어요. 돈 1,000만 원이 있다면 지금 주식을 살 겁니까? 현금으로 빼둘 겁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는 지금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겠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건 그대로 두고요? 기존에 은행 운영하던 것도 저는 계속 그 한 1,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반등 시에 좀 현금화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 현금 50%는 확보해 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회는 9월 중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큰 기회가 한 번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3,000%를 훼손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횡보할 때도 가장 그 수익률 관리가 제일 힘든 게 어때요? 횡보 장세거든요. 조정이 나올 때는 그냥 뜨거라서 바로 팔면 돼요. 네. 근데 횡보를 하면 기대감 때문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런데 오히려 잘 지낸 종목은 살살살살 계속 하락하는 부분들이 횡보 장세이기 때문에 횡보 장세는 오히려 현금화를 좀 더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 와닿네요. 사면서 기다릴까, 팔면서 기다릴까, 그 각각의 선택이겠지만 그 이후에 나중에는 그게 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시장에 대한 뷰를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요거부터 가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네. 임박했다. 카지노주 다시 뜰까? 위드 코로나 하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어제 반응 나왔던 카지노주 보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사시겠어요? 저는 뭐 카지노주 사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한 달 전부터 계속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맞아요.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조정이 계속 나오더라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왜 그랬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창 최고점에 달하고 있어도 그 해외에서의 어떤 반응은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뭐 사망자라든지 경증, 중증으로 이상 확산되는 경우가 좀 제한적이라는 계속 뉴스를 좀 접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7월 말 8월 초로 갈수록 그 경제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의외로 델타 변이는 확산은 좀 빠르지만 의외로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한 8월부터는 약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카지노주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뒤늦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아직 여행이 활발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카지노는 우리나라 카지노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외국인.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이 국내 유입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최근에 좀 V자 반등, 약간의 반등이 많이 나와서 조금은 가격적 부담감을 투자자분들께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의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그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한두 달, 뭐 짧게는 한두 달, 길면 두세 달 좀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제가 재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의 어떤 흐름을 또 변화시켜준 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네. 부분들을 한번 일깨워줬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해외여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뭐 정말 하반기 정도부터는 풀릴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어저께 보시면 뭐 파라다이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영향이라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드랍률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조금 이런 말을 뭐 하긴 뭐하지만 손해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좀 베팅을 네.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 드랍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시적인 부분들의 자체에 좀 반응을 했지만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파라다이스, 카지노주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네. 저는 뭐 인천공항 쪽에 있는 호텔 파라다이스 시티를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처음 막 오픈했을 때 가봤고 올해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 2년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우리가 호캉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호텔 사업도 상당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뭐 카지노 사업은 좀 안정적으로 성장이 어떤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탑픽 종목은 여전히 강원랜드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고 내국인이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의외로 강원도 쪽에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늘어나고 있지만 네. 약간 자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좀 강원랜드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카지노주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위드 코로나 속에 우리가 좀 선전을 기대하며 지금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고 그 가운데 강원랜드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넘겨볼게요. 알루미늄 슈퍼사이클 시작. 재평가받을 종목은 무엇인가? 알루미늄 방 얘기를 네.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이 하셨죠? 좀 많이 했죠. 네, 저도 많이 했는데 어제 하락이 나오니까 요거 활용을 어떻게 해볼까? 진짜 좋은 거면 저희 지금 사도 되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참 이게 전망하고 참 주식 매수 타이밍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 막 이제 꿈틀거렸을 때 혹은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 사이에 또 너무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상당히 급등락을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알루미늄 그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부터 이 시장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차량하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거 핵심은 차량 경량화입니다. 네. 물론 내연기관 차도 차량을 얼마나 좀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이런 무게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을 좀 더 가볍게 해야 되고 또 차량이 가벼워야지 또 이제 연비라든지 이게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하고 전기차하고의 그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비중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전기차로 계속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현대차도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 2년 뒤에는 아예 전기차로만 뭐 생산하겠다. 내연기관 차는 아예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생산 이제 그 아예 전환이 된다라면 알루미늄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알루미늄 가격이 뭐 선물 시장에서 보신다라면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을 좀 본다라면 뭐 알루미늄을 가공하거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크게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뭐 예전에는 뭐 2%, 뭐 1%가 뭐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또 이러한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계속 캐파가 커지게 된다라면 그 자체도 상당히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주가 흐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알루미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루미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그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알루미늄이 좀 더 다른 것 대비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신규 업체가 그쵸? 좀 제한되겠네요. 네, 그 탄소 배출이라는 이런 환경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수요가 늘어났을 때 공급을 맞춰서 많이 팍팍팍 늘려줄 수가 없는 섹터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추가적인 수익성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는 이게 좀 흐름 자체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알루미늄 사업 자체가 또 반대로 그렇게 수익성이 그렇게 높았던 섹터는 아니에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 재무제표 보시면 뭐 영업이익은 한 100억 미만. 그리고 오히려 적자, 막 이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히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좋게 그려질 수 있지만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하고 또 이것이 또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 자체가 너무 좀 괴리가 크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가격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한 2주 사이에 많이 2주?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은 저는 한 1, 2주 정도는 뭐 행보세 혹은 약간 변동성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쉼없이 오르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소화하겠죠. 그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거고 그 사이에 저희는 유 대표님 계속 만날 겁니다. 전략 추가적으로 나눌게요. 일단은 지금 성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창의 스픽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불확실성이 커진 증시, 고배당주 노려볼까?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다 보니까 또 중앙은행 긴축 얘기 이런 부담도 있고 해서 시장이 조금 약간씩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고배당주 괜찮나요? 저는 배당주 슬슬 봐야 된다. 뭐 요즘에 에어컨 켜고 주무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가을이 오고 있는데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배당주들을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3,300, 3,400, 3,500으로 당장 뭐 연말까지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가격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간의 여전히 조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 무엇일까라는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이제 배당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9월이지만 뭐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약간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즌인 것이고 하반기 자체가 그리고 올해뿐이 아니라 작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배당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 ESG 열풍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주요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피면서 또 정부가 그런 것을 많이 독려를 하면서 배당률을 많이 높여주고 있고 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 올해 그러면 그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배당을 좀 더 높여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배당주 중심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이들 종목군들이 약간 조정이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반등 자체가 좀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조정 자체도 좀 덜 나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뭐 고배당주라면 뭐 통신주들, 그쵸. 뭐 금융주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게 구분되진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지주사들 관련해서도 올해 배당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슬슬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전 주가 수준을 지금보다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당에다가. 그래서 좀 기존의 고배당주 또 올해 현재 주가 수준 대비해서 좀 높은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본다라면 일단은 뭐 SK텔레콤, 뭐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이 단연 배당을 좀 많이 하고요.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3,300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본다면 한 8% 정도의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삼성증권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최근에 주가도 계속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또 하나금융지주, 은행주 중에서는 또 하나금융이 좀 배당을 좀 높게 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좀 적절하게 섞어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성장이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또 넣고 또 배당은 안전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에서 살짝 비중 실어보는 것도 개인들마다 포트의 재정비 필요한 시기인 만큼 좋은 이야기 잘 담아두겠습니다. 자,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